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경의 세상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선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고 연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하는 게 노동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경제학이 붙어 있으니까 경제학이 한 분과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이 대상이에요. 예,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경제학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은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별게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예, 시장을 분석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차차 앞으로 뒤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시장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를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있고요. 이걸 수요자라고 할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피라미드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생산자, 공급자,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둘이 뭔가를 교환하고 거래하는 장소, 그게 바로 시장입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노트북이나 사과나 이런 것을 공급을 하면 대가로 뭔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냥 이러한 관계. 이거 우리가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교환이라는 게 없으면은 사실은 이 소비자들이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자기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학원 강의 서비스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그 원리를 볼 건데 교환을 통해서 둘 다 이득을 얻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비자 있잖아. 소비자. 돈을 제공해야지 노트북이나 사과를 구입할 수 있는데 야, 너 돈은 어디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다시 어디 가서 제공을 해요. 그게 바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자를 보통 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냥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럼 기업은 물건 만들려면 여기 또 다른 기업이 있겠죠? 이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른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면 대가로 맞습니다. 돈을 받게 돼요. 그래서 돈을 받게 돼요. 이걸 이제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임금이라든가 요거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임금이 이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 구매력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지금 노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 이걸 노동시장, 생산요소시장이라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생산물 시장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특히 파생수요라는 말을 쓰게 될 건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 한 부분만 놓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걸 멀리서 이 전체 시장을 다 아우르고, 답안지에도 그거 일반 균형 분석 같이 이렇게 써내시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노동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학 중에 하나인데 노동이 제공되는 시장, 그래서 노동시장의 경제적 분석이니까 어떻게 얘가 작동되는가,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분석을 해요. 경제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어떤 거냐 한 단계 들어가면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생산할까 말까, 소비할까 말까 이런 모든 선택의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선택을 편익과 비용으로 따집니다. 베네핏과 코스트를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베네핏이 크냐 아니면 코스트가 크냐, 이 나중에 한계 원리로도 보긴 할 건데요. 요거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선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전체적으로 보긴 할 거고 그 노동시장 안에 지금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노동을 채용하는 기업이 각각 얼마나 사람을 채용하고 얼마나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데 그 결정, 선택
그걸 이제 비용 편익 분석 가지고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경제 이 선택 원리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노무사를 공부할 것인가? 자격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또 뭐가 있을까? 변호사를 공부할 것인가? 회계사를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쪽으로 선택하면 그냥 취업을 할 것인가? 취업은 또 어디 할 것인가? 많은 선택지가 있어.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격증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자격증을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노무사 자격증을 내가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럼 매 순간 선택하는 거죠. 알았어. 그럼 이제 첫 번째 필수 과목은 해야 되고 선택 과목에서 이제 또 고민이 있죠. 선택 과목을 어떻게 노경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노경 그리고 경조 그리고 민소 이렇게 있단 말이죠. 노경을 선택하면 다른 거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경조를 선택하면 역시 노경과 민소를 선택할 수 없고요. 물론 시험 과목이 다 하려면 다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다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다 같이 연기에 노경도 듣고 경조도 듣고 민소도 듣고 하다가 나한테 맞는 거를 하나 하자.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야. 제가 봤을 땐. 너무 카페에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제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하는데 댓글에 만약에 익명으로 누가 가서 노경하세요. 그러면 노경은 좋아요?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택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위안을 삼는 거는 있지만 자기가 이제 전공이나 백그라운드나 등등 이런 거에 맞춰서 사실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정 아니면 학원에 와서 선생님께 상담하거나 학원 관계자에게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상담하는 게 낫지. 코로나와 등등 때문에 또 등등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익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큰 길을 이렇게 너무 맡기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정 안 되면 직접 수업을 들어봐요. 수업을 들어서 사실은 연기 때는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인 노동법, 인사 이거에 막 빡세게 하고요. 노경은 선택 과목은 잘 공부 안 해요. 이건 어차피 나중에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라면 노동법 인사는 필수잖아. 피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연기 때 내가 노경을 선택했다 그러면 빡세게 해볼 것 같아. 빡세게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빨리 바꿔야지, 빨리. 그러니까 일기 때 그냥 바꾸면 바꿀 수 있는데 연기 때 필수 과목 인사랑 행정 이런 거 하다가 일기 때는 선택 과목 노경 들었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계속 갔어. 일기 갔어. 더 아닌 것 같은데 2기야. 그럼 그때는 못 바꿔요. 그럼 이제 그때 또 저는 어떡할까요? 노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바꿔? 그럼 당연히 인터넷 댓글에도 우선은 그냥 가세요. 떨어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가면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 과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뭘 할까 이렇게 책 넘긴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셔야 돼. 연기 때. 근데 열심히 잘 안 하세요. 열심히. 우리는 내일부터 간단히 매일매일 복습으로 시험을 보긴 할 건데 답안지를 잘 안 내세요. 연기 때는 그래도 좀 내려고 해. 그리고 근데 1기, 2기 가면 원래는 2, 3기는 사실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번 시험 보고 자극받고 스트레스 받고 답안지 내는 비중은 자꾸 줄어들어. 제 수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업이 그래요. 오프라인 수업은 이렇게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내는 사람은 내세요 해도 좀 약간 줍니다. 주는 게 제가 기쁠까요? 와, 채점할 거리가 줄어들었다. 아니에요. 슬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했거나 어떻게 됐거나 등등 하는 거니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노경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네. 경조, 암기할 게 많다고요? 내 길이 아닌 것 같네요. 그때는 2, 3기 때 됐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하기도 하고 볼 때마다 짜증나는데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고민하는 거지. 노경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거. 근데 비용 중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발생하는데 이걸 선택했죠. 초이스 가장 좋다고 선택했는데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는 기회를 날린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모든 선택에는 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아시겠죠? 싸고 맛있고 좋은 음식? 뻥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현실에서 살 때는 거기에 현혹이 돼요. 뭐 연금이나 이것도 조금 내시고 많이 받아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살다가 사기를 맨날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과목은 객관식인데 저는 객관식도 괜찮다고 봐요. 다음 중 사기꾼은 몇 번인가? 뭐 이거 찾는 거야. 다음 중 틀린 것은, 틀린 말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맨 바탕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틀린 것은 사기꾼을 골라내는 거. 그런 예리한 눈을 찾다 보면은 뭐 아이고 무슨 시험을 객관식으로 어떻게 평가해? 아니 뭐 그렇게 찾아내는 뭐 이렇게 설명까지는 못해도 뭐가 잘못됐나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리고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대신 2차 시험이 이제 주관식으로 보니까 야, 너 왜 이런 얘 왜 3번이 틀린 게 왜 틀렸어? 설명해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정답만 맞췄다고 하면 안 되고 그때는 그 설명을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간다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노경을 선택했어. 그럼 선택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 포기한 비용까지 사실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아무튼 다 비용과 편익을 보고 에휴 노경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럼 요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을 했으면 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요. 앞으로 쭉 달리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하는 인간의 특성이 또 심리학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할 걸 그랬었나? 왜 이렇게 자꾸 뭐 하는데 뭐 별로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이쪽 가도요. 저걸 할 걸 그랬었나?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가본 길이니까 아니면 뭐 진짜 뭐 삶을 과거로 시간을 돌려가지고 3번 다 경험을 해보면 자기한테 맞는 걸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 담겨있는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시게 되면 열심히 쭉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야, 노경이 어떤 과목이야? 노경이 이게 효자 과목이라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불효 과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효자 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과목과 다 표점을 돌리기 때문에 이게 절대평가할 때는 점수를 막 퍼줘요. 사실 썰을 푸는 과목들은요. 교수님들이 그닥 이렇게 막 답안지를 읽으면서 막 엄청 막 이렇게 뭐 놀라거나 잘 썼군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뭐 우리가 인사나 이런 것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쓴 답을 교수님들이 보고 우와 이러한 뭐 대단한 답안 안 그래요. 뭐 고생했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 꼴에 글빨이 있다고 뭐 말을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상대평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경제학 과목은요, 그래도 나름 그래프 그리고 정답이 있는 거니까 예전에 절대평가에서 왜 이렇게 표점이 바뀌었냐면 이 노경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점수를 그냥 퍼줘. 수요 공급 그래프 잘 그렸네. 100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노경으로 쏠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선택 과목 때문에 합격의 당락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점으로 돌리는 거지. 근데 좀 웃긴 거는 표점 돌리면 요것만 돌려야지 막 전 과목을 다 돌리대? 좀 그거는 좀 의미 없지 않나? 필수 과목은 안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표점을 돌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노경은요 우선 효자 과목이라 하는 이유가 시간이 좀 약간 적게 줄일 수가 있어요.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이상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도 우리 책이 되게 두꺼운데 앞에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계속 재반복되는 거야. 근데 파트 2와 파트 3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할까? 따로 연습 문제집 돼 있는 거를 2권으로 내지 않고 그냥 하나로 올인원 해서 이렇게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량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리고 노경 책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에 담겨 있는 건 예전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교수님들 중에서 돌아가신 교수님 책까지도 다 그것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했던 건데 뭐 워낙 책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해요. 근데 요즘은 뭐 원서 같은 것들이 외국 원서가 등장했는데 우리 기본서로 보야스 책, 그 제가 주말반은 그 책으로 하거든요. 그 책이 약간 대세 책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많은 노동경제학 과목이 개설됐는데 어떤 책을 뭐 실러버스 있잖아. 수업계 있어. 그렇게 보고 제가 뭐 이렇게 다닐 때 이제 노경 들은 친구들이 있으면 야 필기한 거 있잖아. 수업 시간에 그럼 막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필기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얻어가지고 어떤 교수님은 어떤 내용들 하나 그런 것도 보는데 그냥 다 보야스, 보라스, 보리하스, 뭐 보야스 뭐 이렇게 앞에 책으로 이제 수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전에 제가 연기 수업할 때는 교과서도 볼 필요 있다 해서 에렌버그 책도 하는데 이거는 요 보야스 책 나오기 전에 약간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니까 이 책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가독성이 되게 떨어져요. 읽으면 막 짜증이 막 폭발하기 그런 건데 요걸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하고 요게 글이 읽혀진다. 그럼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간 걸로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기본서로 하기는 그렇고 요 내용들은 중요한 거 우리 책에 넣어놨고요. 우리는 기본서를 요걸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책은 요거 지금 이게 8판인가 그 나왔는데 그 이전판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럼 바꾸는 게 좋지 않냐? 근데 8판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한 페이지, 뭐 2페이지 정도만 추가됐고 오히려 그냥 목차 순서만 조금 바뀌고 오히려 내용은 더 줄어들었어. 책도 더 얇아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는 연기 끝나고 교과서 특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연기와 일기 사이에 제가 교과서 특강을 해서 그 책으로 했거든요. 아마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약간 뭐 할인해서 파는 것 같기도 한데 책이 버전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전 판을 갖고 있고 새로운 판이 있는데 어떻게 새 거 사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안 사도 돼요. 오히려 이전 판이 더 좋아. 그럼 이전판 살까요? 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들어갈 때 당연히 최신판 갖고 들어가지 뭐 옛날 판을 갖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그 이전 걸로 강의하시던 분들이 또 이전 거 내용이 생각나서 조금 응용할 수 있으니까 이전 거 있으신 분들은 이전 거 보시고 새로 추가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서 나눠 드릴 테니까 설명 드릴 테니까 뭐 그냥 갖고 계신 걸로 하고 저 책 없는데요? 그러면 최신판 8판인가? 그거 하나 그냥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연기 때, 일기 때 우리가 수업을 쭉 할 때는 우리 책으로 할 건데 이게 기본으로 된 베이직한 그거니까 이걸 쭉 가지 나가시다가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이렇게 짧게 책의 내용을 썼는데 이걸 문장으로 만드는데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과서에 있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셨는지 쭉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책을 막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확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요거 외에 뭐 맥코넬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교수님 책도 있긴 한데 그냥 시험 문제는 지금 최근 제가 강의 시작한 이래에 여기서 그냥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99% 이상. 아셨죠? 그 나머지 혹시나 해가지고 뭐 출제 가능성 있는 그런 것들 우리 보면 뭐 직업 상담사에도 노동시장론 그런 게 있대. 옛날에 고임금 경제 이런 거는 거기서 매번 단골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찾아봐서 근데 거기서는 내용이 더 확대되지는 않은 거니까 그렇게 되고 뭐 노동경제 책 보면은 막 방송통신대학에서도 막 교재가 있어요. 우리랑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거기서도 참고할 만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할까? 시험 범위가 될 만한, 출제할 만한 것은 다 알려드려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할지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게 나왔으면, 뭐 이런 걸 가르치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철저하게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제가 해요. 제가 무슨 뭐 소설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요. 교과서에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근데 교과서가 너무 막 배무기 교수님은 다 뭐 작고하시고,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 책까지도 넣어놓긴 했는데, 뭐 그런 책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긴 하지만, 강약 조절은 좀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수업을 이런 걸 다 더해서 수업을 하면 수업이 양이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면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네. 뭐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기 1기 때 바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 3기 때는 별로 할 거 없고 그냥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책 넘기면서 답안 쓰는 연습만 쭉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량이야. 우리 수업의 양이야. 수업 분량. 이 정도인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정도 양은 지금 한 요 정도에서 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는 뭐 고등학교 시험 범위까지 돼 있어가지고 막 미분, 적분은 아니고 미분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 시험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 덧셈 뺄셈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해. 이게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동차반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냥 꾸준히 따라가시면 시험 문제가 뭐 덧셈 뺄셈 실업률 구하세요, 고용률 구하세요 이런 거랑 기본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3번 정도는 아예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지만 했으면 뭐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많은 내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은 이제 귀찮고 하니까 요 내용만 쓰면 점수 줘야지 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의욕을 이제 부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걸 좀 적절히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내년에도 요만큼만 나오냐?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시험 문제가 꼭 우리 시험 문제 말고 지난주에 무슨 뭐 선생님도 있잖아. 임용고시 뭐 그런 데도 보면 사회 안에 경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거기는 뭐 이렇게 카페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 사회 선생님 하시는 거기 경제 옛날에는 수요 공급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에는 막 끼워 팔기 묶어 팔기 막 이렇게 그 미시경제학에서 요즘은 좀 이렇게 잘 안 하는 의미는 굉장히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막 다 우와 손도 못 대고 막 그래가지고 또 어렵게 조금 설명을 해서 몇 개 문제도 만들어서 했거든요. 올해는 근데 또 수요 공급 그냥 끝.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하면 거기에 딱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면 좋은데 시험이 어려울 때 쉬울 때 뭐 수능도 이번에 뭐 그랬다며 불수능이라며 뭐 그냥 이 정도면 다 교과서에서 열심히 공부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거나 저거나 다 그게 그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쓸데없는 것까지 하진 않지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A급 되는 거는 충실히 다룰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실제 시험 문제는 매년 훨씬 쉬운 수준으로 나왔는데 수준을 낮출 수는 없어요.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뭐 작년, 재작년 그럴 경우에는 3번 문제가 뭐 오학화 모형 이런 거 나왔거든요. 차별해서. 그런 것도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뚝 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확 달라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시는 다 이렇게 하고 시험 문제 그 앞에 목차를 보면 시험 문제 목차가 1, 2, 3, 4, 5, 6, 7, 8 뭐 한 이 정도 한 10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앞에 뭐 노동 경제학이란 이거는 뭐 그냥 의미 없고요.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노동 시장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7, 80%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저 뒤에 노동조합 조금 나오고 어쩌다 2, 3년에 한 번씩 또 차별 살짝 나오고 보상임금 격차 요거 해서 해돈이 임금 하는 거 조금 나오고 이렇게 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픽이 10개면 거기서도 뭐 사실 이거는 다 비슷한 거니까 하나로 툭 묶어도 되고 수요 공급 뭐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 그거는 매년 나오는 거고 매년 나오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는 한 70%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제 생각에는 뒤에 하겠지만 인적 자본 모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의 이동이라든가 해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보야스 책에 이렇게 새롭게 다른 책은 없지만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보면 전공이 노동 이동 있잖아.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미치는 효과나 이민 이런 것들이 늘 관심사가 되는데 뭐 당신들의 전공을 출제하기는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내고 그냥 애매하니까 뭐 노조, 차별도 뭐 깊게 물어보지는 않는 뭐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뭐 군데군데 그러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노경 선택할 때 고민이 경제학을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 때는 경제학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보다 점수는 경제학 전공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받는 것 같아, 성적은. 특히 이공계 쪽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법대 하시는 출신, 뭐 법학 관련된 전공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나은 것 같다. 경제학을 전공했던 분들도 학교에서 경제 원리는 배우긴 했지만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그냥 계산해라 이거야. 답 구했으면 맞고 틀리면 찍 긋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계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계산 과정도 쓰고 또 설명으로 하는 그런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학 출신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늘려가지고 쓰질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인사나 이런 거에도 이렇게 늘려서 쓰는데 어려움이 있고 등등 하는데,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하죠. 그래서 경제학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전공을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땐 연기 때부터 이렇게 하는 수업을 따라오시면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제학의 툴을 다 전부 다 하진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연기 때 기초 경제를 할 건데, 예전에는 경제학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많이 맞췄더니 연기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잘 조사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주말반이 좀 일찍 시작하잖아요. 재작년도 그렇고 수업을 이렇게 연기 듣다가 중간에 이제 환불을 해서 가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왜 가시죠? 했더니 합격해서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합격이 자세가 그러니까 다른 거지. 내가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 됐는데, 물론 노경만 약해서 또 온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뭐 갑자기 하면 뭐 우리 노무사 시험은 공부량이 사실 엄청 뭐 많은 거긴 하지만 과목이나 양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들 못지않게 어려운 고시급이 당연히 된 건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기면 내가 그냥 안 듣고 그냥 좀 뭐 하다가 뭘 할까 하다 1기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2기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연기부터 듣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원 컬이 쭉 따라가려고 온 거지. 근데 합격해버려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매년 있었는데 올해는 좀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뭐 노동법 이런 거 들으시는 분도 강사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수업 듣다가 가장 열심히 듣는 분이래 앞에서. 근데 나가셨대. 그래서 왜 나가셨지? 합격해서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좀 약간 거만한 건 아닌데 자신감이니까 좋긴 한 건데, 또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냥 겸손하게 그냥 꾸준히 그냥 뭐 선택한 선생님 믿고 이렇게 그냥 쭉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연기 때는 기초경제학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있으면 뭐야 지금 뭐 간단한 무슨 수요 공급에다가 이걸 너무 많이 설명하니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시간 아깝다 이런 것 같아서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건데 분량은 예전보다는 좀 줄일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대신 작년에 제가 기초경제학 하면서 막 PPT로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전자칠판에다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초 경제학 얘기를요, 요걸 조금 제가 열어서 넣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경제학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그걸 빠르게 보세요. 그게 약간 느낌이 뭐냐면 1차 때 경제학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얘기랑 비슷해요. 1차 경제학.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노경 좀 했고요. 경제학주 좀 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빠르게 속도 올리고 이렇게 듬성듬성 해가지고 뭐 이런 거구만 뭐 해서 그냥 한번 보시고, 경제학이 처음이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필요한 툴은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1차 경제학을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노경에 필요한 것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아시겠지만 평일반은 매일매일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복습 안 하시면은 이게 뒤처지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수업 있으신가? 오해 없으시죠? 그러면은 바로 노경 배운 거, 오늘이야 뭐 그렇게 많이 나갈 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도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닌데 바로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요 기초 경제학 조금 열어드리면 그거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시면 돼요. 대신 이제 저녁에 그럼 또 계속 노경합니까? 저녁에는 이제 또 여러분 전에 했었던 노동법이나 그런 과목들 목차나 제목 같은 거 쓱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선택 과목을 매번 저녁에 했었는데 수험생들의 패턴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말반이 많았거든. 평일반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었고 주말반에 직장인들도 많고 막 이렇게 해서 종합반도 주말반이 바글바글 했고 평일반은 좀 그런데 약간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전업으로 하는, 특히 연령대도 많이 어려져가지고 전업으로 이제 또 방학, 뭐 휴학 이렇게 돼서 그런지 평일반이 사람이 훨씬 한 재작년부터 좀 바뀐 것 같다. 그리고 평일반이 이렇게 됐고 또 저녁에 수업을 했는데 아침에 수업하는 걸 또 원하신
좋으세요? 아침에 수업하는 걸 원하시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아무튼 그것도 조금 약간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냥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아침에 하는 건 처음이긴 해요. 맨날 저녁에 이렇게 끝에 해가지고 10시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늘 맨날 그랬거든. 넘어가면 집에 가기 힘들다고. 근데 아침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업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초 탄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 때 우리 내일부터 간단하게 뭐 시험을 보면서 쓸 건데 그거는 시험 답안을 쓰는 습관 연습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때부터 잘 쓰신 분들은 사실 3기까지도 꾸준히 잘 가세요.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시험 보는 당일날 뭐 긴장하지만 않고 딱 보면 오히려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당황할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차별화할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좀 이게 따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연기 때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하시다 보면 1기, 2기 때 3기 때 괜찮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자, 우선 이렇게만 인트로 하고요. 우리 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뭐 머릿말과 뭐 이런 것들 그냥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 이거는 이제 처음에 할 때 직접 제가 뭐 수강생들의 그걸 거기 몇 개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 책은 안 바꿉니까? 예, 사실 노경은요 책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삼는 저 뭐 보야스나 에렌버그나 뭐 다른 교수님들 조우영 교수님 책이나 이런 분들 책이 바뀌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작년 강의 들어도 됩니까? 뭐 들어도 되지.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최근 올해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여러 가지 추세 경향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수업을 하고 뭐 작년보다는 저도 올해가 감가상각돼서 쇠퇴해서 그러진 않겠죠. 더 낫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듣는다고 하면 최신 강의가 좀 낫지 않을까 하고요. 근데 이전 강의 뭐 몇 년 전 강의 들어도 사실은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노경이 장점이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사실 경영학 관련된 거는 엄청 따끈따끈한 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 10년 전 경영학이로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시대가 메타버스 나오는 시대인데 무슨 뭐 디지털 뭐 어쩌고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나 뭐 인사는 뭐 사람을 다루는 거니까 좀 그렇지만은 확확 바뀐다고. 근데 경제는 확확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아직 안 바뀌었지. 사람이 아셨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도 지금 시험 문제는 뭐 진짜 쥐꼬리만큼만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넘치게. 자, 우리 3페이지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기 때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노동시장, 노동수요 공급 여기에 초점 맞춰서 설명드리고 중간에 보상임금 격차라든가 아니면은 노동조합 차별 이런 거는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리고 중간에 뭐 인적자본부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터치만 할게요. 요런 거고 요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1기 때는 기초경제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아가지고 그때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3페이지 한번 살짝 봅시다. 자, 이쪽으로 올게요. 챕터 1장. 자, 챕터 1장은 그냥 노동경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살짝 보는 거예요. 네, 이거 앞으로 뭐 1기 때도 다시 하긴 할 건데 1기 때는 요거 설명드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가볍게 봅시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네, 노동경제학이 뭐냐 그거를 보고 있어요. 다시 노동경제학이란 경제 이렇게요. 학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인간이 모여 있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교환 장소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연구 대상입니다. 관심 대상이에요. 학이니까 나름대로의 분석 툴이 있는 거야. 분석의 이론적인 툴이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수요 공급 그걸로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은 내용을 이해하고요. 뭔가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표현은 사실 그 다음에 하셔도 돼.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답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표현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내일 시험은 뭐 쉽게 말하면 노동경제학이란 무엇인지 쓰세요. 이거야. 그럼 옆에 친구한테 야 노경 뭐 배우는 거야? 이러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행정은 뭐 배우는 거야? 행정법과 차이가 뭐야? 범위가 어떻게 돼? 그러면 누가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 그거는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뭐 노동법은 뭐 기존의 무슨 민법이나 헌법이나 그런 법 체계에 비해서 뭐 좀 차이점이 있어? 뭐가 달라? 뭐 노동을 대상으로 뭐 그냥 하는 건 알겠는데 뭐? 하면은 그걸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잘 안 그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 학원 앞을 나가서 저쪽에 맞은편에 횡단보도 밖에 있는 저기 뭐 알파문고 있나? 거기 보시면 이렇게 거리 있잖아요.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하면은 매번 지나갔던 길인데 막상 스케치하려고 그러면 잠깐 이게 신호등이 어디였었지? 뭐 이게 횡단보도 이거 개수는 대략 몇 개지? 그럼 이게 잡힐 듯 말 듯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한번 나가서 직접 보고 그림을 스케치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몇 개야 그려봐. 그러면 이게 착 잘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걸 자기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뱉어내는 연습. 근데 이제 우리는 말로 하는 구술시험이 아니잖아. 구술시험이 아니고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답안지에다 지금 이렇게 쓰는 거를 지금부터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정해야 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한번 본다면 결정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래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래프를 얼마나 크게 그릴지 이것도 막 시도해 보세요. 크게도 그리고 작게도 그리고 한 5칸 그려보고 7칸 그려보고 어느 게 나은가. 펜도 빨리 결정하세요. 이게 막 이렇게 번지고 막 이러냐 아니냐 해가지고 한 가지 색깔만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분은 과목마다 다른 펜을 쓰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 노경은 이제 그림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가지고 딱 정하신 다음에 또 한 줄 안에 글자가 몇 개의 글자가 들어가나 그것도 자기한테 맞춰서 해보세요. 최고 답안들이 이렇게 있잖아. 보면은 누가 봐도 시원하고 오 잘 썼네. 그럼 그건 오케이 된 거야. 내용만 아주 틀리지 않으면 그분은 합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너무 빽빽하게 쓰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또 알겠지만 2차 시험의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계일학처럼 이렇게 돋보여야 돼. 만약에 한 10명 시험 봤는데 시험 어떻게 잘 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탈락. 잘 본 것 같아요. 탈락. 이렇다니까? 거의 합격률이 7%니까 약간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10명 중에 1명만 붙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시험 잘 보셨어요? 저보다 잘 본 사람 아마 없을걸요? 이렇게 거만하게 쓸 정도로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겨우, 그래도 탈락, 소수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300명 보는 시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400명, 500명은, 엄청난 이 비슷비슷한 합격권에 다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는 이 운빨도 작용되겠지. 시험장 가서 뭐 이렇게 뭐 그때 환경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합격권에 있는 4,500명 이상 되는 거기까지 팍 치고 올라가야 돼요. 이 앞에 뭐 인사나 유민쌤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한 몇백 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내가 1점 깎이면 1점 하면 등수가 그냥 몇십 등이 뒤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튼 지금부터 그냥 뭐 실전처럼 이렇게 준비를 쭉 하셔야지 한번 드러나 볼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노동경제학이다 그러면 노동이 제공되는 건데 노동 서비스라고 합니다. 노예제도 이런 게 없는 거니까 사람 몸을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노동 서비스, 제가 강의하는 강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판매한다, 교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거기 첫 번째 줄에 노동경제학의 관심 대상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걸 다 해서 나타낸 게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연구 이렇게 있어요.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니? 작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차 말씀드리겠는데 약간 답안을요 좀 뭔가 채점하시는 분한테 좀 풍부하게 보려고 하면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시기보다는 처음엔 이렇게 좀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노동경제학이란 노동시장의 작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 주면은 좀 풍부한 단어와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노경에서는 뭐 이렇게 뭐 그냥 그 얘기 계속 재탕하는 거고요. 교과서 봐도 그래. 교과서 봐도 다시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노동시장에 거기 보시면 특성이 파생수요인데 그것도 잘 봐주세요. 그 경제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 그런 용어를 답안 곳곳에 배치를 하셔야지 그게 경제학 답안지 같은 느낌이 들지. 예전에 어떤 분이 분명히 공부 많이 했고 자기 썼다고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합격한 뭐 경제학과 출신의 노경 했던 친구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그 친구는 딱 친하니까 얘기해주겠지. 딱 보니까 야, 너 열심히 쓰긴 했는데 글씨는 잘 못 썼거든요. 근데 정성이 들어간 답안지인데 경제학 답안지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약간 경영학, 인사 답안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안에 중간에 경제학에서 주로 쓰이는 뭐 시장, 뭐 등등 뭐 이런 거, 교환, 아까 얘기했던 편익, 비용, 기회비용 이런 선택 이런 단어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걸 바꾸니까 계속 점수를 잘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여러분들은 과목이 뭐 어떻게 있지만 다 이게 다른 색다른 과목이잖아. 법학 과목이냐, 경영 과목이냐, 경제 과목이냐, 나름대로 그 약간 접근하고 학문에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좀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기 보시면 특성 얘기하면 다른 무엇보다 파생수요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파생수요. 이렇게 뭐에 파생됐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요 그림은 앞으로 많이 그릴 거예요. 이 노동을 레이버라고 해서 이렇게 L이라고 쓸 겁니다. 약자 좀 잘 체크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을 캐피탈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C로 써야 되는데 그냥 C가 뭐 다른 걸로 하고, 독일에서 이제 경작이 발전하니까 K로 써요. 독일에서 뭐 자본론 다스 캐피탈 그럼 K로 쓰니까. 자, 이거를 이제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요. 이렇게 피라밋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Q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웃풋이 이제 생산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동과 자본 요거를 우리가 인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인풋, 투입물. 그러니까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사실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피라미드 안에 별거 아닌 건물에 우리가 생각할 때 혼자 있으면 사람,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에다가 도구 몇 개 재료를 집어넣어서 이 안에 뭔가의 변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해요. 형태를 바꿉니다. 포메이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웃풋이 나오는데, 아웃풋이 아까 얘기했던 뭐 노트북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뭐 사과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그게 일반적인 그냥 경제학이 관심사고요. 우린 특히 이 전체 이 커다란 아웃풋도 뭐 여러 개가 있긴 하겠지만 커다란 거 중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포커스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노동이 막 또 거래되는 기업이 채용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파생수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경기 침체라는 게 발생했다 할게요. 경기 침체로 만약에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들고 해서 소비 감소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생산물 이쪽에 나와 있는 거를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인풋을 생산자를 빼기도 해요. 생산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생산물 요거 관련해 가지고 소비가 감소하니까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이런 수요 얘기는 다시 할 겁니다. 생산물에 대한 구입이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 이렇게 수요가 감소해. 그러면 자동차나 노트북을 생산했는데 우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거리두기 때문에 아니 물건이 없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 골목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물건을 안 사는 거야. 아니 내가 식당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데 이미 재료 같은 거 다 도입해서 주문만 받으면 바로 생산 공급할 준비가 돼 있는데 손님이 없네? 그거 어떻게 해? 자꾸 재고만 쌓이고 김밥 말아놨는데 내일 팔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감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아니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유 다음에 노동을 줄여야겠다. 아니면 자본을 줄여야겠다. 신입사원 덜 뽑아야겠다. 이렇게 될 테니까 노동에 대한 시장은 이쪽은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파생수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근히 이거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파생수요는 노동시장의 시장은 생산물 시장의 상황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존적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파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 그런 얘기는 차차 많이 볼 겁니다. 자, 파생수요 말씀드렸고 점땡 첫 번째 볼게요.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노동시장의 어떠한 결과들이 왜 자주 관찰되는지를 이해하고요. 이런 문장은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결과를 예측이라는 것도 있어. 우리가 노동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분석 툴을 갖게 되면은 노동시장에 어떤 충격이 오잖아? 아니면 특히 이런 거 코로나 비슷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냐?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럼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그럼 노동의 수요 공급 분석해가지고 수요 감소하니까 고용, 채용도 줄고 임금도 떨어지겠다. 그렇게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분석을 할 때 거기 1번 보시면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이 있습니다. 팩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증 연구를 한다라고 해요.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라는 건 이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둘이 원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노동경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얘기할 때 말로만 떠들면 의미 없지. 그래서 실제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그거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데이터 통계 작업하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경제학자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뜬구름 잡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모형을 막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대학원 가고 이렇게 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복잡한 수학을 써서 통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떻게 딱 에비던스를 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건 안 할 거예요. 통계 작업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그냥 이론, 간단한 모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니 그걸 분석하는 거. 근데 굉장히 현실 그 보야스 책에 보시면 뒤에 여러 가지 실증 미국 데이터 가지고 실증 연구한 결과들이 그래프와 데이터 소개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업 목적의 노동경제학과 학교에서 내가 노동경제하는 거는 경제학과에서 개설하는 노동경제는 사실 또 달라요. 그냥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쪽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쪽에 더 초점 맞추고 이렇게 정책 따끈따끈한 정책 효과 이런 거가 이제 관심 많은데 우리 시험은 따끈따끈한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옛날 누구와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거에 좀 초점이 많습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했을 때 노동시장에 미치는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하면은 공부량이 훨씬 많아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저도 강의 안 할 거예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막 사방팔방으로 이게 초점이 흐트러지면 그거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론과 실제 사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에 좀 초점 맞춰서 볼 거고요. 자, 2번.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모른 채 근로자와 기업이 어떤 고용관계를 선호하고 어떤 고용관계는 피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변화
근로자 집단의 인구 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밑에 노동시장의 관심 사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한 대략 수업은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시냐면 좀 그것도 하나 루틴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수험생활 시작했을 때 자기한테 제일 맞는 거를 쫙 정하신 다음에 뭐 주말에 공부할지 쉴지 그것도 쫙 정해서 지키셔야 돼. 스탑워치 가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뭐 잠깐 뒤에 가서 몸을 스트레칭 하시든지 아니면 5층이니까 계단 오르락내리락 힘들까? 아무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든지 아니면 엎드려 주무시든지.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그 전에 수업 시간에 한 50분 정도 했던 거 칠판에 제가 판서를 막 지우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눈여겨봐서 사진을 착착 찍고 필기 같은 것도 정하세요. 필기하는 게 힘드시거나 하면은 그냥 대충대충 연필로 하세요. 필기하다가 내용을 못 따라가는 거는 또 그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필속이 좀 이렇게 속도가 되게 빠르세요. 그러니까 뭐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고 이런 게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제가 칠판을 많이 지우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사진을 착각 찍어가지고 뭐 지하철에서도 뭐 버스나 이런 데도 공부하셔야죠. 그냥 뭐 웹툰 보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것도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사진 착각 찍은 교과서에 표 암기할 거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자꾸 그거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제가 봤을 땐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보시다가 오늘 암기할 그림과 내용이 다 됐다. 그럼 그건 델리트 삭제하고 내일 암기할 건 또 내일 저녁에 자기 전에 착각착각 몇 개 찍은 다음에 아침에 올 때 보고 저녁에 갈 때 보고 또 그 다음 델리트해서 지우고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자료와 정보를 많이 갖고 계지 마세요. 우리 필통에 보면 연필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사실 쓰는 연필은 몇 개 없어요. 한두 자루고 나머지들은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괜히 버리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냥 누구 주세요. 근데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료도요. 연기 때부터 차곡차곡 모으면 또 이제 스터디하면 다른 선생님 자료랑 또 교환해서 이렇게 많아지면 3기 때 자료 폭탄에 이걸 그때는 슬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안 됩니다. 그날 공부하고 그날 필기하고 이거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하고 그럼 그거 아깝잖아요. 머릿속에 넣어야죠.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씩 정리해서 단권화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좀 과목마다 자기한테 맞는 거 찾으세요.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뭐, 똑같습니까? 뭐, 어떤 사람의 모델, 그게 뭐 자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합격 수기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는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과 내가 다른데, 어떻게 뭐 똑같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IQ가 430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나는 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를 연기 때, 뭐 벌써 우리는, 후반부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걸 빨리 결정을 하신 다음에, 나 이게 맞다 생각했으면 그냥 계속 그냥 365일 그냥 그 길을 루틴 해가지고 달리시는 게 가장 합격의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